자, 그러면은 이제 부트스트랩 우리가 반응형을 순수하게 미디어 커리로 짰었다면 이제는 부트스트랩을 활용해서 반응형 웹을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이름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또 우리가 코드를 직접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근데 이제 부트스트랩은 일단은 코드를 직접 치는 것보다는 복사해서 긁어 오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 이제 만들어져 있는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그 코드들을 어떤 코드들을 쓰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형식을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코드를 가져와서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막 코드를 막 많이 짜는 것보다는 코드를 가져오는 일이 많습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부트스트랩 4를 활용해서 반응형 웹을 만들기. 자, 부트스트랩은 버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구글에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부트스트랩이라고 검색을 하면 부트스트랩 사이트가 get bootstrap kr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bootstrap k.com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공식 사이트는 get bootstrap kr 요 사이트고요. 들어가 보면 최신 버전이 지금 5.3 버전. 네. 모든 버전으로 볼게요. 모든 버전. 상단에 버전을 모든 버전으로 바꿔보면 버전이 이제 1부터 시작해가지고 2, 3, 4, 5 이렇게 변천을 해왔습니다. 제일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버전은 3버전이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요게 메이저로 4버전으로 옮겨갔어요. 네. 네, 우리의 버전은 4버전으로 이제 옮겨갔기 때문에 우리도 4버전을 할 거고요. 최신 버전은 5 버전이긴 한데 제일 더 많이 쓰는 4버전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4버전도 버전 업데이트가 쭉 됐죠. 4.6으로 하겠습니다. 자, 4.6 버전을 이렇게 눌러볼게요. 4.6 버전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처음에 인트로덕션부터 해서 소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상단에 요 내비게이션. 상단에 있는 내비게이션은 홈 버튼 눌렀을 때 아까 전에 그 홈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큐멘테이션이 지금은 현재 선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API들은 항상 도큐멘테이션을 제공하잖아요. 부트스트랩도 이제 API 중에 하나인 거죠. 그 중에서 반응형을 만들 수 있는 프레임워크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부트스트랩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트위터를 개발할 당시에 개발자들이 트위터는 아무래도 스마트폰 모바일이 퍼스트 우선이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도 동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타블렛에서도 동작하고 뭐 스마트폰 모든 사이즈 그리고 태블릿, 데스크탑, 노트북 이런 다양한 디바이스마다 레이아웃을 다 맞춰야 되는데 그런 반응형 웹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해서 만든 게 이제 코드가 다른 사람들이 호응이 좋다 보니까 요 방법으로 짜는 거를 우리가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하자 해서 개발 코드를 공개를 했습니다. 무료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순수하게 미디어 커리로 짜던 방식에 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간단하다 보니까 점점 입소문을 타면서 사용자들도 개발자들도 이 방법 굉장히 간편하구나 라고 해서 많이 대중적으로 사용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이 부트스트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일단 CSS의 클래스가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트스트랩을 공부한다. 그러면 클래스명을 공부한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스타일이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클래스를 갖다가 쓰면 이렇게 바뀌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 시트가 있고요. 그리고 뭔가 동적으로 구현되는 것들 있죠. 뭐 클릭했을 때 스르륵 넘어간다든지 스크롤을 넘겼을 때 내비게이션의 메뉴가 바뀐다든지 하는 그런 형태들도 자바스크립트 jQuery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 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부트스트랩에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사용하세요라고 도큐멘테이션 돼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기존의 미디어 쿼리를 이용해서 짜는 방식은 우리가 미디어 쿼리 사이즈마다 스타일을 다 일일이 기술을 해야 되는 방법이라면 부트스트랩은 미리 짜져 있는 클래스를 적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둘 다 카레를 만드는 데 있어서 CSS 미디어 쿼리는 내가 다 일일이 재료를 손질하고 이제 음식을 다 하고 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부트스트랩은 3분 카레로 만들어져 있는 걸 내가 데우기만 하면 되는 그런 형태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3분 카레 그냥 데우기만 하니까 뭐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죠.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단점도 있죠. 맛이 균일해요. 그래서 나 조금 다른 맛으로 먹고 싶은데 아니면 뭐 여기에 들어있는 감자는 너무 작아서 나는 좀 큼지막하게 먹고 싶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소고기는 내 입맛에는 좀 안 맞다. 좀 질기다. 라고 했을 때 그런 입맛을 맞추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카레로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은. 자, 그래서 이 부트스트랩이 장점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장점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거를 가져다가 구조에 추가해주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스타일이 딱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미디어 쿼리가 다 이미 또 짜져 있어서 미디어 쿼리 별로 그 스타일을 다 또 변하게 맞춰 있어가지고 반응형도 우리가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이렇게 규격화가 돼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다 정의되어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갖다 쓰면 그 스타일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나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이제 바꿔야 되거나 아니면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 부트스트랩에서 짜져 있는 클래스명이 엄청 많다 보니까 내가 자칫해서 클래스명을 썼는데 나 추가해야지 이런 스타일 추가해야지 라고 클래스명을 썼는데 그게 이미 부트스트랩이 쓰고 있는 클래스명이거나 그랬을 때 이제 서로 어 이게 이제 꼬여가지고 스타일이 꼬여가지고 레이아웃이 막 틀어지거나 아니면은 이미 짜져 있는 것들을 내가 바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줬는데 안 먹으면 거기다가 또 이제 임포턴트 처리를 막 해야 되고 그래도 안 먹으면 순서가 또 내가 더 막 밑에 있어야 되고 하는 등등 뭔가 커스터마이징을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막 맘대로 좀 더 추가를 하려고 넣었더니 코드가 막 안 잡혀요. 왜냐면 기존에 다 얘네들이 잡아놓은 것들이 이미 다 내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코드들을 수정을 하려면은 이 부트스트랩이 가지고 있는 클래스명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좀 스타일이 커스터마이징 할 때는 꼬일 수 있다. 그런 단점. 장단점이 분명하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뭐 아무튼 장점은 그래도 간단하고 빠르게 반응형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트스트랩을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또 업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고객이 클라이언트가 이 부분은 좀 나는 이런 스타일로 하고 싶은데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추가적으로 미디어 쿼리를 넣어서 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트스트랩 플러스 기본적인 CSS 미디어 쿼리로 짤 수 있는 지식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버전이 제일 많이 쓰이다가 이제 4버전으로 메이저가 옮겨왔는데, 3에서 4로 버전업이 되면서 뭐가 바뀌었느냐. 일단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은 3에도 있던 거고 이 부분은 4에서 이제 새로 추가가 됐다라는 거를 이제 언급하면서 공부를 할 건데, 일단은 스크린 사이즈가 재정의가 된 부분이 있어요. 자, 스크린 사이즈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쪽에 뒤에 가서 볼 거예요. 우리가 이 부트스트랩에서 그리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반응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화면을 12개로 나뉩니다. 12개로 나눠서 그 12분의 1부터 시작해서 내가 만드는 그 박스 요소가, 레이아웃의 박스 요소가 12분의 1을 차지할 건지 2를 차지할 건지 뭐 12분의 6을 차지할 건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드를 다 화면을 12개로 세로로 분할해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정의되는 이 미디어 커리의 사이즈가 3하고 4가 좀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런 차이점이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 3까지는 플렉스를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부트스트랩 4로 오면서 플렉스를 사용을 합니다. CSS를 부트스트랩에서 짠 CSS를 보면 플렉스를 다양하게 활용을 해가지고 유연하게 그리드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전에는 또 픽셀 단위를 썼다면 4 이상부터는 이제 EM, 뭐 REM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단위를 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부트스트랩을 작업을 하면서 요거에 맞는 이미지를 포토샵으로 뭔가 수정을 하거나 작업을 하거나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단위도, 포토샵의 단위도 EM이나 이런 단위를 이용해 가지고 정확하게 부트스트랩에서 사용하는 크기하고 맞출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콘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할 때, 일단 또 3에서는 아이콘 형태가 SVG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4로 되면서 SVG, 우리 스케일러블 벡터 그래픽, 아무리 확대해도 깨지지 않는 벡터로 된 이미지인 아이콘, 그거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기존에 뭐 패널이라든지 웰이라든지 이제 그런 구성 요소들이 있었어요. 3에서는 좀 잘 사용하지 않는 요소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새로 막 카드라든지 좀 새로 생긴 클래스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또 클래스가 뭐 예를 들면 뭐 테이블 댄시드라고 하는 클래스명이 테이블 태그 안에서 헤딩을 다 없애가지고 빽빽하게 밀집하게 만드는 그런 클래스명이었다면, 뭐 테이블 SM 이런 식으로 클래스명이 좀 변화된 것들이 몇 개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뭔가 클릭했을 때 화면에 이렇게 뜨는 팝업창, 모달창 있죠?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의 기능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CSS 미디어 쿼리를 이용해서 직접 구현을 했던 요런 것들을 이제 부트스트랩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저런 형태를 만들 것인가. 부트스트랩을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되는 핵심 요소가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CSS. 이제 CSS를 공부를 해야 돼요. 나는 이 CSS 클래스명은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해 나가야 되고, 물론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또 많이 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이 쓰는 것들만 알아도 웬만한 웹페이지, 반응형 웹페이지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것들 위주로 해서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좀 볼 거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 두 번째인데, 그리드 시스템. 지금 아까 잠깐 언급했던 화면을 12개로 분할해 가지고 만드는 그 그리드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반응형을 구현하기 때문에, 그리드 시스템이 뭔지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요거를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부트스트랩 공부를 하면서 제일 처음 그리드 시스템을 공부를 해요. 근데 이게 가장 부트스트랩에서 중요하면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어떻게 또 인제 첫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난이도가 높고 핵심 부분이 되기 때문에 부트스트랩 공부는 초반이 중요해요. 초반에 그리드 시스템만 딱 확실하게 공부를 하면 나머지들은 뭐 어렵지 않고 다 복사해서 붙여 넣기 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컴포넌트, 다양한 구성 요소. 컴포넌트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웹페이지에서 잠깐 볼게요. 자, 여기 왼쪽에 메뉴에 보면 컴포넌츠라고 있어요. 고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차례대로 도큐멘테이션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알러트 창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쭉쭉 내려보면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구현이 되고 있다 해서 왼쪽에 지금 메뉴가 펼쳐졌고요. 배지, 요게 배지예요. 뭔가 이제 뭐 SNS에 뭔가 새로운 글이 올라오면 뉴 막 이런 거 붙잖아요. 브레드 크럼즈 해서 바게트 빵처럼 생긴 메뉴도 있고, 뭐 카드라고 해서 요렇게 카드 형태도 있고요. 캐로셀, 우리가 직접 구현하지 않아도 이 조금만 기다려 보면은 퍼스트 슬라이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캐ro셀을 그냥 소스, 여기 지금 주는 요 소스 코드 있죠? 요 코드를 복사해서 가져와서 여기다가 이미지만 넣으면 그냥 바로 구현이 됩니다. 네. 캐ro셀의 종류도 이렇게 그냥 자동만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화살표 왼쪽 좌우 버튼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인디케이터 버튼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요렇게 인제 뭐 텍스트까지 넣을 수 있는 형태도 있고, 다양하게 요렇게 페이드가 되도록 구현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요것도 원래 부트스트랩 3에서는 종류가 한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종류를 여러 개로 또 다양하게 이렇게 넣어 놔서 마음에 드는 것을 갖다가 소스 코드 갖다가 넣으면 그냥 바로 구현이 되는 고런 형태. 이런 구성 요소들 해서 지금 옆에 보면은 상당히 많은 구성 요소들이 있고, 가장 일단 뭐 무조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쭉 보다 보면은 내부바라고 있습니다. 내부바. 내부바는 말 그대로 내비게이션 바 해서 여기 지금 보이는 요게 인제 내부바인데, 자, 메뉴가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검색 버튼도 이렇게 있고, 얘를 화면을 줄였을 때, 자, F12로 볼게요. 내가 인제 스마트폰으로 보겠다라고 했을 때 보면은 요렇게 햄버거 버튼이 만들어지면서 요렇게 클릭하면은 펼쳐지는 형태를, 우리가 구조를 짜고 CSS를 만들고 자바스크립트 jQuery를 이용해 가지고 동작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 하나도 하지 않아도 그냥 코드만 갖다 넣으면, 이 코드, 여기에서 주고 있는 요 코드, 요것만 딱 갖다 넣으면은 그냥 다 만들어져 있어요. 3분 카레처럼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냥 나는 '이런 요소가 있구나.'라는 걸 알고 갖다가 넣기만 하면은 끝입니다. 네. 음 근데 인제 '좀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인제 바꾸고 싶은 부분이 인제 있는, 고거부터가 인제 문제인데, 그랬을 때 그래도 도큐멘테이션에 "이런 부분 바꾸려면은 요렇게 바꾸세요."라고 친절하게 또 도큐멘테이션 잘 되어 있으니까. 물론 더막 다양하게 바꾸려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코드가 많이 들어갑니다. 본인이 커스터마이징 하려고 할수록 코드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주고 있는 "요 정도 바꾸세요."는 쉽게 바꿀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여기서 배경 색깔 요런 식으로 바꾸려면은 "요 정도는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에다가 클래스면 요것만 추가하세요."라고 이렇게 주고 있는데, 나는 막 이거를 인제 이쪽으로 중간으로 옮기고 싶고, 막 순서를 바꾸고 싶고, 이거의 하이트를 더 바꾸고 싶고, 막 인제 고렇게 좀 디테일하게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코드를 추가를 하다 보면
이 부트스트랩에서 이미 짜고 있는 코드들하고 충돌이 나면서 오히려 그냥 내가 그냥 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네. 자, 이런 네, 내부바라고 하는 구성 요소도 있고, 하나만 더 볼까요? 스크롤 스파이라고 하는 또 구성 요소가 있어요. 스크롤 스파이는 뭐냐면, 자, 여기서 보면 스크롤을 내리면 메뉴가 활성화되는 게 바뀌죠. 네, 그게 이제 구현이 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구조만 가져다가 여기서 어떻게 쓰면 된다라고 이그젬플도 여러 개를 주고 있고, 요렇게 해서 뭔가 구조를 갖다가 넣고 CSS에 요런 CSS를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주면서 요거를 넣으면 동적으로 뭔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 스크롤 스파이 자체가 메뉴가 활성화되는 거는 CSS보다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jQuery로 구현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바스크립트 jQuery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코드를 넣어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스크롤 스파이라고 하는 메소드 요거를 호출하면 동작해요 라고 이렇게 코드를 주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동작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컴포넌트,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찾아다가 쓸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플러그인, 동적으로 방금 구현되는 이런 이제 뭐 캐로셀이라든지 뭐 모달이라든지 뭐 스크롤 스파이 방금 봤던 거, 네, 그런 것들, 동적으로 구현되는 요소들이 뭐가 만들어져 있는지를 알고 또 사용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공부하는 거. 이렇게 핵심적으로 우리가 네 가지를 포인트를 잡고 공부하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일단 첫 번째 CSS. 네, CSS를 일부 볼게요. 자, 예를 들면 내가 뭔가 뭐가 둥근 사각형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더 레디우스 뭐 레프트 라이트 바텀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얘는 내가 이미지를 딱 넣고 여기에 클래스명을 라운디드라고 하는 클래스명만 딱 하나 추가해 주면 뭐가 이렇게 둥글게 딱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클래스명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얘네들이 주고 있는 이 보더 레디우스의 수치는 또 지정이 되어 있어요. 정해 있어요. 정해져 있다 보니까 보더 레디우스 좀 더 주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라운디드 뭐 LG 스몰 해가지고 약간씩 또 보더 레디우스를 다르게 준 클래스명도 있긴 하지만 그것들도 다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 이제 본인이 또 추가로 넣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트스트랩을 공부할 때는 일단 여기서 조금 더 바꾸고 싶은데요. 예,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 아,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클래스명이 요것들이 있고 요런 식으로 바꾸는구나 라고 하는 거에 포커스를 둬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뭔가 동글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더 레디우스 50% 주면 되잖아요. 얘는 라운디드 대시 서클이라고 하는 클래스명을 주면 이렇게 보더 레디우스 50%로 이미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썸네일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미지 대시 썸네일 요걸 주면 이미 여기에 패딩이랑 보더랑 보더 레디우스 값을 줘가지고 이렇게 썸네일 이미지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색깔 테마도 얘네들이 많이 쓰는 색상 테마를 채도를 맞춰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클래스명으로. 자, 클래스명을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면서 클래스명을 하나씩 하나씩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뭔가 버튼 형식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버튼 태그를 썼고요. 물론 버튼 태그 말고도 이제 뭐 A 태그, 인풋 태그 이제 이런 태그들을 사용해서 거기에 클래스명을 btn을 주면은 버튼 형식이 만들어지는데 파란색을 버튼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추가를 해서 클래스를 추가해서 btn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클래스명을 추가를 하면 파란색 버튼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우리가 이제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2개 이상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한 칸 딱 띄우고 계속 클래스를 추가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들을 계속 추가해가지고 스타일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부트스트랩에서 쓰고 있는 테마가 저렇게 파란색이 프라이머리예요. 그리고 녹색이 석세스, 그다음에 빨간색이 데인저, 노란색이 워닝, 어, 하늘색 계열이 인포. 이 부트스트랩 3에서는 요 흰색 디폴트까지 해가지고 색상이 요 정도가 있었거든요. 가지수가. 그리고 뭔가 좀 채도가 되게 낮았어요. 약간 파스텔 톤이었는데 4로 와서는 채도가 좀 높아지면서 여기에 이제 회색이랑 흰색, 검은색 요런 게 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컨더리는 회색. 그리고 다크는 검은색은 아닌데 약간 어두운 회색. 라이트는 굉장히 연한 회색. 네, 그런 식으로 해서 BTN 대시 해가지고 색상 테마명을 넣으면 이렇게 이제 색상을 다양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테마명은 뭐 막 이렇게 막 외울 필요는 없고요. 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외워지는데 버튼뿐만이 아니고요. 글씨의 색상을 바꾸는데도 요 테마를 사용을 하고 배경 색깔을 바꾸는데도 요 테마를 사용을 해요. 자, 예를 들면은 텍스트의 컬러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BTN이 아니고 텍스트 대시 테마명. 네, 텍스트 대시 프라이머리, 뭐 세컨더리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배경색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BG 대시 프라이머리 이런 식으로 테마명이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벡터 방식의 아이콘을 지원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SVG 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아이콘을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에서 줬던 아이콘은 글리피콘이라고 하는 아이콘 형태였는데 디자인이 좀 약간 투박한 그런 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4로 오면서 주고 있는 SVG는 좀 그래도 세련된 스타일? 네, 개인적으로는. 그런 스타일을 주고 있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요소 두 번째, 그리드 시스템.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것 때문에 부트스트랩을 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자, 우리가 반응형을요, 가장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한다면 우리도 같은 결과가 아마 나올 건데 이 트위터 개발자들도 고민을 엄청 한 거예요. 디바이스는 굉장히 다양하고 사이즈는 다양하고 요 사이즈에 따라서 레이아웃을 깔끔하게 맞추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이제 고민을 엄청나게 하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화면을 12개로 분할을 하자. 근데 이 12개로 분할한 게 참 신의 한 수인 게 이제 우리가 매직 넘버라고 하거든요. 지금 화면을 이렇게 12개를 분할을 했을 때 요 12개라고 하는 숫자는 2개씩 묶어서 6개를 만들 수도 있고 3개씩 묶어서 4개를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4개씩 묶어서 3개를 만들 수도 있고 6개씩 묶어서 2개를 만들 수도 있고요. 8대 4라든지 4대 8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다양한 이 요소, 컨텐츠 요소들을 다양하게 그리드화 시키는데 최적화가 된 숫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12. 네. 10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이용해서 화면을 12개로 분할을 하고 내가 그 12개 중에서 내가 사용할 요소는 몇 칸을 차지할 건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반응형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바로 미디어 커리. 네, 미디어 커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골뱅이 미디어 해서 미니드 맥스위드라고 하는 그 코드, 각각의 화면 사이즈별로 스타일을 다르게 이제 만드는데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인 이 코드를 부트스트랩에서는 이제 이미 다, 분할을 해놓고, 화면 분할을 해놓고 스타일을 계속 다르게 줘요. 자, 예시를 잠깐 볼게요. 부트스트랩 사이트에 보면 여기 이제 상단에 이그젬플이라고 해서 예시 코드들 다운받을 수 있는 뭐 예시 코드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걸 잠깐 보겠습니다. 자,
화면이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웹사이트 형태예요. 반응형에서 많이 보는 웹사이트 형태가 자, 항상 이제 상단에는 이렇게 내비게이션 바가 있고 그리고 여기 상단에 타이틀이 이렇게 있고 음 그러면 딱 보면은 '아 이거 아까 내부 바라고 하는 애 갖다가 썼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렇게 뭔가 큼지막한 상자 안에 공간이 이렇게 패딩이 좀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에 막 타이틀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요런 것도 이제 구성 요소로 예 제공을 해요. 그리고 여기 여기에 인제 이렇게 레이아웃이 요거까지만 좀 볼게요. 여기 레이아웃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내가 화면 크기를 요소 검사로 한번 보겠습니다. 큰 모니터에서 봤을 때 3 개로 분할이 된 콘텐츠가 작은 모니터로 봤을 때 스마트폰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전체를 다 차지하면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요거를 쪼끔만 더 키워 볼게요. 네. 요렇게 동작하네요. 줄어들다가 요렇게 바뀌네요. 화면이 점점점 3 개로 분할된 화면이 줄어들다가 네 요렇게 예 바뀌는데 요게 이제 그리드 시스템으로 보면은 얘가 4, 4, 4 12분의 네 4, 4, 4를 가지고 있다가 요 사이즈 네 뭐 타블렛 한 이하의 사이즈에서는 12, 12, 12 이렇게 예 가지게 되는 형태 예 고런 형태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부트스트랩의 개발자들이 디바이스 사이즈의 브레이크 포인트를 정하고 예 거기에 맞춰서 CSS를 엄청나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핵심적인 요소가 그리드 시스템이다라고 했고요. 이 그리드 시스템을 부트스트랩에서는 브레이크 포인트를 정말 어떻게 잡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부트스트랩 사이트에서 어디로 가냐면은 겟 getting started 네 여기로 갔을 때 여기에 이제 CSS 링크가 걸려 있어요. 실제로 예 부트스트랩에서 쓰고 있는 CSS 링크 주소거든요. 요 href 속성에 있는 요 값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우리의 웹에다가 붙여 넣기 하고 엔터를 해 볼게요. 자 min 파일이라서 미니파이드 압축된 파일이라서 공백이 지금 하나도 없으니까 리딩이 좀 어렵죠. 그래서 .min을 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그러면 압축되지 않은 형태의 링크 주소로 예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끌어다 쓰는 부트스트랩에서 만들고 있는 CSS를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색상의 테마가 정해져 있다. 몇 개가 이제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했던 고런 색상 테마 말고도 BS4에서는 추가로 또 색상들을 변수로 해 가지고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 색상 테마들뿐만이 아니고 뭐 핑크, 퍼플, 인디고 뭐 요런 식의 네 뭐 색상 테마도 추가적으로 주고 있고요. 갖다가 우리가 바로 해 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고 자 코드가 지금 엄청나게 인제 짜져 있거든요. 뭐 이걸 뭐 다 이제 볼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죠? 중요한 거는 여기 미디어 쿼리 부분을 좀 볼게요. 아니면 이제 컨트롤 F 해 가지고 파인드로 골뱅이 미디어라고 해서 네 찾아보면 미디어가 지금 미디어 쿼리가 min with 576 부터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min with 576 해서 최소한이 576 이니까 576 이상일 때에 여기 컨테이너나 뭐 컨테이너 SM은 맥스 위드를 540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잡아 놓은 코드가 보입니다. 자, 576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스마트폰 가로 정도의 사이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스마트폰 가로 이상의 예, 사이즈에서는 이제 이런 스타일을 주겠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768. 768은 타블렛 정도 네 이상의 사이즈다라고 보면 되고 992는
노트북 정도 이상의 사이즈다라고 보면 되고요. 1200은 이제 데스크탑, 네, 큰 모니터에서 보는 그 정도의 가로 너비다라고 해상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엔터를 계속 쳐보면 미디어 쿼리가 계속 들어가 있고 거기마다 클래스명의 스타일을 이렇게 막 주고 있는 것들이 보여요. 엄청나게 이렇게 막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콜로 시작하는 뭔가 이런 클래스명들이 막 있는데 플렉스로 해가지고 크기가 여기 플렉스 베이시스 속성 값이 막 설정이 막 이렇게 일일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12분의 몇을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클래스명을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쭉쭉쭉 넘기다 보면은 또 미디어 쿼리의 맥스 위드 값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값이 576.98이다라고 하는 거는 대략적으로 이제 576 미만일 때, 아까는 미니드가 576 픽셀이었잖아요. 지금은 맥스 위드를 575.98을 줘서 가장 클 때가 576 정도가 되니까 576 미만일 때의 또 스타일을 또 구현하는 코드들부터 해가지고 맥스위드로 다 이렇게 구현을 하고 있는데 맥스위드 576은 스마트폰 세로 이하의 사이즈다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맥스위드 쓰고 있는 것도 보이고 이니드 맥스위드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면서 계속 코드를 엄청나게 그 화면마다 바꾸고 있는 코드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여기 개수가 보면은 77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 쿼리를 계속 잡고 있는 거죠. 스타일마다. 네, 엄청나게 잡고 있어요. 미니드 맥스위드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미니드 576, 네, 미니드 576, 어, 요 사이즈를 여러분이 이제 공부할 때 좀 그래도 이게 헷갈리니까 머릿속에 딱 기억할 때 미니드 576이면은 스마트폰 가로형,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두면 계속 이제 반응형이니까 우리가 사이즈마다 계속 스타일을 다르게 하는 부분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니까 조금 덜 헷갈리고 공부할 수 있거든요. 아까 콜로 시작하는 클래스명들이 막 보였어요. 콜로 시작하는 클래스명. 보면은 콜, 그 다음에 콜 SM, 콜 MD, 콜 LG, 콜 엑스트라 LG 이런 식으로 클래스명을 또 콜로 시작하는 클래스명도 그리드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접두어 같은 클래스명이 돼요. 여기 뒤에 이제 숫자가 1부터 해가지고 12까지가 들어가면서 그리드에 내가 12분의 몇 영역을 가져올 것인가. 네, 요렇게를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조금 막연하죠. 네, 이제 직접 코드를 치면서 또 확인해 보면 금방 또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거는요. 일단 이제 이것도 BS3에서는 또 콜 LG, MD, SM, 엑스트라 스몰 해가지고 클래스명이 있었는데 BS4로 와서는 또 이런 클래스명이 중요한 클래스명이 또 변경이 돼가지고 LG 다음에 이제 엑스트라 LG까지 나왔어요. 엑스트라 LG가 있고 그 다음에 LG, MD, SM 그리고 엑스트라 스몰이 그냥 아예 바뀌었어요. 콜로 바뀌면서 이렇게 콜로 시작하는 요 클래스명들이 내가 이 12분의 몇을 가져가겠느냐 하는데 쓰는 클래스명이에요. 말 그대로 콜론. 우리가 이제 행렬, 콜론을 줄여가지고 콜로 해가지고 이 미디어 사이즈에서는 내가 숫자 몇을 가져가겠다. 12분의 몇을 가져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지금 기억할 것은 내가 뭔가 XL이 붙어 있다. 어떤 클래스명에. 그러면 얘는 1200보다 클 때를 뭔가 스타일을 잡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콜로 시작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클래스명도 다 미디어 사이즈, 네, 저 미디어 사이즈로 해가지고 계속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클래스명에 엑스트라 LG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걔는 1200보다 클 때,
즉, 데스크탑일 때를 잡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LG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992보다 클 때, 그러니까 한 노트북 이상일 때를 잡고 있구나. 그리고 MD가 들어가 있으면은 768보다 클 때, 타블렛 이상의 뭔가 사이즈를 잡고 있구나. 스타일을 잡고 있구나. SM이 들어갔을 때는 576보다 클 때, 스마트폰 가로형 이상에서의 뭔가 스타일을 잡고 있다. 그리고 이 아무것도 안 들어갔다. 예, 뭔가 미디어 사이즈가 아무것도 안 들어갔다 그러면은 원래는 인제 BS3에서는 엑스트라 스몰해서 XS였는데 인제 고거가 없어지고 BS4에서는 그냥 안 붙으면은 스마트폰 세로형, 네, 고거 그 이하의, 네, 고거보다 작았을 때 그 스마트폰 형태를 잡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성 요소들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고 컴포넌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동적으로 구현되는 요소들도 이미, 네, 자바스크립트 코드까지 다 짜서 갖고 있기 때문에 캐롤셀을 동작시키려면은 여기에 캐롤셀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 이런 구문들을 갖다가 넣어서 동적으로 구현이 되는 것들까지도 다 가능하다.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부트스트랩은 반응형 웹 디자인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CSS에 뭐뭐 선택자별로 스타일이 정의가 되어 있고 동적으로 반응하는 요소들을 위해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코딩이 짜여져 있다. 자, 어떤 선택자가, 예, 다 여러 개가 들어가 있다? 선택자가 우리가 뭐 아이디 선택자, 클래스 선택자, 태그 선택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중에서 이 부트스트랩에서 쓰고 있는 선택자는 클래스 선택자. 네, 클래스 선택자별로 스타일이 정의가 돼 있다. 자, 부트스트랩의 구성 요소는 네 가지가 있었죠. 네, CSS,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그리고 중요한 거 두 번째가 뭐였어요? 그리드 시스템. 네, 세 번째는 컴포넌트. 네, 그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다. 그리드 시스템은 한 요소가 차지할 크기를 해상도별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BS4에서 사용하는 그리드 시스템의 클래스명,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콜 대시 해가지고 제일 큰 거부터 시작하면은 엑스트라 LG, 엑스트라 XL, 그 다음에가 LG, 그리고 MD, 그리고 SM, 그리고 제일 작은 거는 그냥, 네, 그냥 콜. 네, 그냥 콜이에요. 네, 엑스트라 스몰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콜 이렇게 해가지고 미디어 사이즈가 그냥 없을 때, 네, 없을 때가 가장 작은 세로형 스마트폰을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포인트 정리해봤고요. 자, 스텝 02로 넘어가 볼게요.